저는 보통 한 11시 50분쯤에. 아, 딱 좋다. 11시 50분에 또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1시 반 이후엔 자유. 아, 11시 반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 S반 친구들은 이 원에 대해서 조금 막 이렇게 중학교형 성질을 또 배우신 것 같던데. 맞아요. 그죠? 오케이. 그거 잘들 좀 숙지하고 계시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세준아, 예.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이 뭐예요? 원해방정. 네,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방정식이니까 어떤 등식을 배우겠다는 소리인데 그 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좌표평면상에 찍어봤더니 그것들이 만든 도형이 뭐가 된 거야? 원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걸 텐데 그럼 이제 우리 세준이가 봤을 때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세준아? 원은 응.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동그라미죠, 그죠? 세준이가 잘 얘기했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해요. 뭐 그 정도 내용 굳이 안 쓸게요. 알겠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고 그 거리를 우리가 뭐라 불러? 원에서. 반지름. 그치? 반지름이라고 좀 우리가 부르죠? 자, 그럼 기본적인 용어 체크만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이제 나와봐. 자, 그러면 요쪽 어딘가 이제 우리가 원의 중심이 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천천히 용어 체크만 좀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원 위의 점과 연결했어. 요 길이를 우리가 세준아 뭐라 불러요? 반지름. 네, 저도 압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주로 뭐라 쓰지, 세준아? R. R이라고 좀 쓰죠.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 두 개 합치자, 세준아.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요걸 뭐라 불러요? 지름. 네, 요건 우리가 이제 지름이라고 좀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점 두 개를 요렇게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요때 요 곡선은 세준아 뭐라 불러요? 오. 요건 이제 우리가 호라고 좀 부르죠. 세준이 이해 안 되죠? 아니요, 됩니다. 진짜로 돼요? 자, 그럼 요렇게 두 개 연결해. 요건 이제 선분이야. 그랬을 때 은um. 요 선분은 뭐라 불러? 알골. 3번. 선분. 저 선의 이름이요. 네. 알골. 그럴 수 있어. 저 알아요. 뭐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우리 건우 뭐라 불러? 우리 건우도 한번 대답해보자. 솔직해. 그럴 수 있지. 자, 우리 예속. 우리 현이라 부르죠. 활돌 같은 거. 현이라고 부르죠. 괜찮으시죠? 자, 그다음. 그랬을 때 지금 운우가 잘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호랑 현이랑 이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이 있죠. 예, 저 도형을 은우가 잘 떠들어낸 대로 우리가 뭐라 불러요? 활골. 예, 요걸 우리가 활골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중심 또 아무거나 하나 잡아 요렇게 연결해 해서 만들어진 요 도형 요거 오늘 뭐라 불러? 그렇지.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정도 용어들은 모르시면 안 돼요. 그렇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은혜야.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지? 파이알. 그렇지. 근데 파이를 뭐라 불러? 원주율. 그렇지.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아니, R의 제곱. 그렇지 뭐 저렇게 우리가 되죠? 괜찮으시죠? 착한 친구야.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규민이가 전교 부회장이라고? 네. 그럼 1학년은 전교 부회장을 하는 거야? 네. 2학년이 전교 회장이고? 네. 상구 떨어진 거야? 상구 명지지? 네. 그럼 상구가 전교 부회장이야? 네. 가질만. 가질 못해줘. 안 돼. 가질 전교 부회장은 누구야, 누나? 모르겠어. 가질은 아직 투표 안 했어? 저희가 투표를 안 했는데 단일보라서 그냥 됐어요. 좀 나가보지. 그 2학년만 나가서. 자, 그럼 이제 들어볼게요.
쌤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도 제일 첫 번째 세준아 우리 뭐 배웠지? 맨 첫 출발? 끄덕거리지 말고 물어봤잖아. 일단 그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맨 처음 배울 때 표현법을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원방의 제일 첫 번째 세준아 뭐부터? 표현법. 네, 표현법부터 좀 한번 배워봅시다. 그럼 세준이는 이제 또 S반에서 배웠던 친구니까 원방의 표현법은 세준이가 봤을 때 몇 가지 정도 있어? 3개. 그치, 3가지 정도가 있어. 이뻐라. 자, 첫 번째 세준아 뭐가 있죠? 용어는 안 중요해요. 첫 번째는 거의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소위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적어주면서 갈 건데, 자,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건 소위 중심이 어디면 돼, 세준? 원점. 네, 중심이 원점이면 돼요. 중심이 원점인 경우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세준 나와봐. 확실히 보고 그리는 게.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원이 좀 있을 때. 이제 이게 다른 친구들 보면 잘 안 되는데. 많은 도움 줘서 고마워. 자,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심이, 그러니까 기본형인 건, 집중하자. 기본형인 건 중심이 원점인 건데, 자, 이렇게 x축 있고 y축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원의 표현법이에요. 즉, 이 원 위의 점을 내가 x, y라고 좀 했을 때, 요 x, y 사이에 결국 뭘 찾고 싶은 거야?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야. 어떤 등호가 있는 식을. 그랬을 때 그 식을 만족하는 x, y들을 좌표평면상에 찍어봤더니 원이 되게끔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 아까 전에 세준이가 잘 얘기했다시피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중심부터 떨어진 거리들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요 원이라고 하는 원 위의 점을 내가 임의로 어떤 점을 잡든 너가 중심까지 연결한 거리가 반드시 반지름 길이 r과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겠구나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좀 우리가 식으로 좀 가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좀 쓰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에 자, 빼기 제곱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고 그 녀석이 반지름 길이 항상 r. 이거를 만족하는 x, y들의 모임이었던 거지. 여기까지 뭐 괜찮으시죠? 자, 루트식이라서 양변 제곱을 좀 해주시면 자, 원방의 가장 기본적인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세준아 아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걸 딱 쳐다봤을 때 중심이 몇 콤마면 반지름이 그거를 끄집어만 내면 돼요. 그냥 그 정도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읽어주기만 하면 충분. 아시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중심이 0,0이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 되는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기본형에서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소위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자, 표준형은 중심이 원점이 아닌 걸 이야기해요. 표준형은 중심이 원점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데 학교 시험에 당연히 뭐 이런 용어들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좀 있었다라고 좀 봤을 때 오케이, 자, 갈게요. 자, 이번에는 요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아닌겨. 원점이 아니니까 세준아 몇 콤마 몇이라 둘까요? A, 네, A,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잠시 R이라고 좀 했을 때 요 원 위의 점, 임의의 점 X, Y라고 좀 내가 뒀을 때 이 A, B, 소위 중심이라고 하는 6가지의 거리가 항상 연결했을 때 반지름 길이 R과 같은 애들의 모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면 우리가 식을 좀 가볼게요. 루트에 자, x-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자, y-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자, 요렇게 되고 이 녀석이 반지름 길이 r과 같다. 요 정도 느낌 잡아주면 된다. 오늘 괜찮아? 네, 마찬가지로 루트 실어서 여러분들이 양변 제곱을 좀 해주시면 x-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y 뭐야? 세준아 집중하자, 세준아. 왜냐면 너가 얘기해 줬어야 되잖아. 저는 제가 크게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얘기해 주셔야지.
y-b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요 자식이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딱 쳐다봤을 때 은우야, 중심 몇 콤마면? A, B. 그지? a, p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반지름 R. r, 괜찮아요? 그걸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오해 지금 치네요. 자, 중심 A, B,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R.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뽑아내 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살짝 볼게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y-4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은 25라고 내가 쓰면, 자, 우리 또일 중심 몇 콤마면? 반지름은 너무 잘해. 이렇게 여러분 그냥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있던 녀석을 내가 그럼 살짝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더하기 2x-8y, 16과 1, 17, 25 넘기면 세준이 얼마야? 8이요. 마이너스 8이지. 죄송합니다. 기분이 간 거야? 아, 네. 괜찮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봐. 요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녀석을 펼쳐서 요렇게 썼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뭐 숫자가 더럽진 않으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조금만 생각하면 잡히긴 하지만 위에 것처럼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봤을 때 빨리 다시 뭐 해줘야 돼? 바꿔줘야죠. 네, 묶어줘야 돼.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출발이 요 자식이었기 때문에 얘를 거꾸로 묶어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적으로 제곱식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지를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눈 떠주면 x제곱 2x니까 x 더하기 몇의 제곱이고 1의 제곱인 거고, y제곱 마이너스 8y니까 y 마이너스 4의 제곱인 거구나. 고 여러분들이 뒤쪽의 상수는 그냥 어련히 조합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17이 생기니까 빼기 17 빼기 8 빼기 25 넘기면 2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펼쳐서 주는 형태도 우리가 하나의 표현법으로 좀 보면, 세 번째 태준 무슨 형? 일반형. 네, 맞아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펼쳐진 일반형이 좀 나오는데, 자, 요 자식은 전개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에서 크게 정보를 뽑아내진 않기 때문에 전개되어 있는 이 형태를 우리는 빨리 다시 무슨 형으로 바꿔주는 게 어차피 중요해요? 표준이요. 네,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쌤이 바꾸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바꾸는 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다만 우리가 여기서 요 정도는 좀 체크를 할 건데, 봐봐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던 표준형을 전개하게 됐을 때 이런 형태로 일반형이 나오는데, 만약에 원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싶어. 근데 어차피 x제곱 y제곱 앞에 계속 항상 얼마일 거니까 1일 거니까 내가 숨긴다라고 하면 요 정도 숨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방에서 모르는 문자는 기본적으로 몇 개구나? 3개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 자, 요 점을 한 점을 지나는 원은 세준아 몇 개 있어요? 도수이 맞죠? 그죠? 엄청 많지 뭐.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죠. 이것도 엄청 많지 뭐. 이렇게 틀려서 비웃지 마. 친구 실수할 수도 있지. 이 자식아. 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원도 있을 거니까 한 개는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점을 몇 개 잡으면, 3개. 네, 3개 잡으면 이게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면 항상 뭐가 결정이 되고요? 원이요. 뭐 아니 삼각형이 결정이 되고요. 그럼 삼각형이 있으면 그 삼각형에 무슨 심이 존재해? 항상 외심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단 한 개로 결정이 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네 점을 지나는 원은 우리 규민이가 봤을 때 몇 개 존재해? 하나요. 그렇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점 잡고 내가 요 점 하나 잡으면 어떡할 건데? 이죠. 그럼 요 네 점을 지나는 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점부터는 좀 문제가 생긴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일반형 같은 경우에 식의 형태는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항상 우리가 1로 세팅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아마 우리 교재에는 뭐 대문자로 나와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렇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특징이 잡혀져 있지 않을 때 원이 요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지.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문제가 나올 때 항상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진 않잖아. 이차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x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보통 식을 세우죠. 이차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x 빼기 뭐 m의 제곱 더하기 p 뭐 이런 식으로 두잖아. 근데 이차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일단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자 하면서 출발하죠. 그러면 요렇게 식을 둘 때는 보통 원에 대한 정보가 딱히 특별한 게 세준아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네,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몸빵으로 밀고 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모르는 문제가 몇 개니까? 3개. 3개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건이 몇 개 보여야 돼? 3개. 3개가 보여야 되는 거야. 우리 내 말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방의 표현법은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 살짝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은우야. 중심이 몇 콤마면? 1,2 한지름은? 없음. 그렇지. 자, 우리가 r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25라고 좀 적어주면 반지름이 오겠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1 제곱해서 i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의 원래 출발은 루트서부터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방을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함에 있어서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원으로서 정의가 돼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방금 예시로 들었던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면 원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너네가 일반형으로 바꾸든 표준형으로 바꾸든 우변에 있는 자, 우변에 있는 소위 r제곱이라고 하는 요 자식 있죠? 요게 무슨 수면 안 돼요? 네, 음수면 안 돼요. 이걸 뭐 4분의 어쩌고저쩌고라는 공식도 있긴 한데 그건 안 외워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했을 때 우변에 있는 게 r제곱이니까 걔가 음수가 되지 않게끔만 여러분들이 조건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근데 네. 그러면 저거 식 아예 못 그려요? 식을 못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저거를 이제 그려보면은 못 그린다니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그려서 쌤한테 갖고 와봐. 한번 그려서 갖고 와봐. 자, 아니야. 또 궁금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변이 r제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식은 음수가 될 수 없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 녀석이 원으로서 정의가 돼야 돼. 같은 형태의 조건이 보이면 이 조건을 좀 걸어주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에도 있을 텐데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있을 건데. 그렇지. 예를 들어 31쪽에 발전 7번 같은 거 딱 보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결국 정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원이어야 돼. 딱 봐도 원으로서 정의시키는 문제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여기까지가 원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법이야. 네. 그다음부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아마 내일 쓰일 것 같은데 좀 잘 좀 기억 좀 해놔요. 알겠지? 그리고 어제 했던 내용이 연장선인데 자, 그럼 살짝 보면 세준아 네. 원인가? 아니요. 원이야. 알겠지? 자, 지금 방금까지 저 자식이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1인 거를 원이라고 설명했는데 2네? 원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지? 어차피 이거 등식이니까 양변 몇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게 되면 앞에 개수가 몇으로 바뀔 거니까? 1로 바뀔 거니까. 물론
그 식을 정리했을 때 우변에 있는 r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는 게 원래 맞아요. 그지? 근데 이렇게 쓰면 어차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원이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된다. 원래 확인이 필요하긴 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설사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한들 그 녀석을 결국 약분시켜서 1로 세팅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원으로서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요렇게 썼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원이 아니죠. 원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나? 예. 뭐죠? 부정 방정식. 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추후 타원이라고 하면서 배울 거야. 기하에서. 아, 맞아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다를 때 커지는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거에서는 필요 없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혜준이 뭐라고? 타원. 혜준이 조용. 이거는 왜? 혜준아. 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근데 확실히 이해들이 빠르네. 안 빠르죠? 네. 네. 안 빠르다 이런 거 이따 또 지금 졸래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해도 됩니다 얘들아. 해도 돼 알겠지? 근데 이제 고민 많이 하고 대준 알겠지? 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할 건데 요거 세준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고1 내신에서는 좀 우리가 많이 중요한데 두 원의 사이즈가 다르다 칩시다. 두 원의 사이즈가 다르다 치면 두 원의 교점이 많으면 세준아 몇 개 정도? 무수히 많다. 두 원의 사이즈가 제가 지금 다르다 했죠? 아, 그러면 두 개죠. 그럼 두 개, 혹시 네 개 이런 거 안 되나? 네 개? 안 되죠. 그죠? 얘들아 보면 요렇게 원이 있고요. 사이즈가 다른 녀석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나쳐 간다라고 하면 많아봤자 두 개 정도 생기는 거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요런 느낌의 원 하나가 있었. 아이고 잠깐만. 이게 또 그냥 그래. 봐봐 벌써 삐뚤잖아. 가만히 있어. 자, 볼게요. 갑시다. 자, 하나의 원이 있어요. 요 하나의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좀 합시다. 네. 조용.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은 0보다 크다라는 걸 그냥 전제로 좀 갖게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원 하나가 좀 있어요. 자, 요 녀석도 제가 식을 좀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요 설명을 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했던 주제랑 좀 비슷하죠? 어제 제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요 내용을 좀 들으셨을 때 오케이 좀 납득이 된다 정도의 느낌만 잡아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제가 교점을 형주가 몇 개로 잡았지? 두 개로 좀 잡았어요. 추우면 얘기들 해 얘들아. 알겠죠? 자, 요 교점의 좌표를 제가 P, Q라고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교점의 좌표를 제가 R, S라고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점 두 개가 보이는데 저 교점 두 개를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세 개 있어, 개 많아? 개 많다라는 건 납득되죠? 뭐 이런 식의 원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하고 무수히 많으니까. 그럼 나는 그 원이 일단 무수히 많으니까 특정이 되지 않겠다라는 건 이해하죠. 그러니까 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세울 때 그 녀석은 반드시
뭔가 미지수가 아직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원들을 그냥 일반화시키는 표현인 거니까. 이해되죠? 마치 y는 m의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이야기를 하면 1,2를 지나는 모든 직선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처럼. 이해되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부터 좀 이야기하면 그 원방의 식, 새로운 원 C는요. 물론 일반화시킨 원이야. 그러니까 쌤이 그냥 CK라고 좀 쓸게요. 그 원은 두 원방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써.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직방이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 더 써.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는 빵. 자, 그리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괄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k 붙여주시고 더하기 해주시면 요 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식으로 바뀌어요. 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내용 제가 내일 또 쓸 거라서 알겠죠? 다른 주제에서 또 쓸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내가 P, Q랑 R, S라고 하는 건 태어나 이미 교점이라고 전제를 깔고 갔어요. 그럼 여기다가 P, Q를 대입하면 몇이 나와줘야 돼? 0이 나와줘야 돼. P, Q를 여기다 넣어도 0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이 식 다 필요 없고 P, Q 넣고 P, Q 넣으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0이 되네요. 그럼 성립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R, S를 넣으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이 식, 내가 지금 적은 이 식이 다 필요 없고 P, Q라고 하는 녀석과 R, S라고 하는 녀석을 K가 몇이든 지나는 건 확실하네. 여기까지 끄덕끄덕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좀 봤는데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봤는데 얼마예요, 세준? K 플러스 보여요? X제곱의 개수도 K 플러스 1, Y제곱의 개수도 K 플러스 1인 거? 네. 그러면 얘네 둘의 개수가 지금 둘 다 K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나는 이런 거야. K 플러스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K 플러스 1로서 그 둘이 서로 뭐하다? 같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2x제곱, 2y제곱 예시 들었던 것처럼 너네가 약분 때리면 얼마든지 이 개수는 몇으로 바뀌어요? 1로 바뀔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도형은 뭐가 돼버린 거야? 네, 원이 돼버렸어. 요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선생님 봤을 때 수월해.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했다면 결국 이 식은 P, Q와 R, S를 지나는 뭐가 된 거야? 원이 된 거지. 그러니 두 교점을 지나는 원방식을 일반화시켰구나. 그러면 이때 K라고 하는 요 자식은 예소야. 얘는 당연한 거지만 수많은 원들을 일반화시킨 거기 때문에 미지수야 아직. 그러면 요 자식은 반드시 추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가 조건이 나오면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 구조겠지. 생각해봐. 다수자야? K만 미지수야? 근데 이 원이 예를 들어 2,3을 지나 라고 하는 순간 K만 남고 다수자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K가 결정되겠지. 왜? 이미 두 점이 있었는데 한 점까지 정보가 나오면 원은 하나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가 결정 후에 K가 결정이 되겠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납득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구조가 왜 K 플러스 1이? 아니 근데 저거는 A 다시고 B 다시고 X제곱. X제곱의 개수는 K죠, K. 괜찮아? 아니 괜찮아. 옳지. 옳지. 오늘 따라와요. 오케이. 자, 우리 가족을 비면 이해돼요? 옳지. 시도 괜찮아? 돼요? 근데 K가 마이너스 옳지. 봐봐.
맞아. 이제 그 내용 이제 이어서 하려고. 아, 흐름을 끝내. 자, 오케이. 자,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살짝 갸우뚱한 부분이 세준이처럼 있으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준이가 방금 뭐라고 떠들어댔냐면 x제곱의 개수가 k 더하기 1인데 만약에 k가 몇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었으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사라지지 않았었겠냐. 근데 너 왜 원이라고 이야기하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연 설명을 더 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안 사라져야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조건 하나 추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기까지의 내용은 K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아니란 전제하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됐냐? 어? 그래도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네요. K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일 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가 좀 궁금해요. 제 말 이해될까요? 근데 얘들아,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식 뭐 한 거예요? 뺀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소위 그냥 두식을 뺀 건데, 그러면 아까 전에 근데 여러분들이 동의했잖아. 1번 내용을. 내가 아까 전에 이 1번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동의했잖아. 그러면 K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었다 한들 P, Q랑 R, S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번 내용은 그대로 따라가요. P, Q라고 하는 녀석과 R, S라고 하는 녀석을 지난다라는 사실까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x제곱과 y제곱은 사라지는 것도 분명하네요. 네. 그러면 x, y에 관한 몇 차식이 되죠? 그렇지. 근데 혹시 여기서 쌤 x, y도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순 없어요. 애초에 다른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 사라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1차식이 돼요. 그럼 1차식이 된다라는 건 이제 이 도형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은 말을 이어붙이면 되네.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두 개의 원방이 있는데 그걸 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게 K가 마이너스 1이면 저 직선을 표현하는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요 과정을 통해 납득됐으면 써먹으면 돼요. 이제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저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뭐 그걸 시험에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게 그냥 두 원방을 빼면 된다. 저 요 내용 내일 써먹을 거예요. 이제. 그럼 1분만 있다가 내용 좀 지울게요. 그래, 하나만 좀 내용 더 설명하고 오늘 좀 일찍 너가 더 써야 돼. 알겠지? 예. 한 사람만 보내요. 아니 그냥 내가 사줄 테니까 커피 사줘 이러면 돼. 그치? 근데 커피집 가서 슈바 어떻게든 8,200원 맞출래? 잠깐만, 아메리카노가 3,000원이니까 나 케이크 하나 더 먹는다. 그래도 내가 300원 더 손해 본 거야, 알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져? 네, 알겠지? 있습니다. 자, 가보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그들 사이의 관계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원과 직선이 교점이 많아봤자 은우야 몇 개? 2개. 너무 많아요. 그치, 이제 2개 정도가 있잖아. 쉽지 않네. 자, 원과 직선이었어, 은우야. 천천히 은우야. 오늘 복습 열심히 해야겠지? 자, 맞아. 자, 원과 직선은요, 교점이 많으면 2개 정도. 자, 원과 뭐 할라 했지 지금? 원과 교점이 그렇지 2점, 2점. 자, 2점에서 만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원과 직선이 교점의 개수가 은우야. 만약에 좀 많이 적으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0개가 있죠.
힘드시겠다. 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아, 이렇게 숙제를 열심히 해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 참. 자, 지금 여러분들의 받아들이는 정도를 좀 보니까 물론 테스트를 봐야 알지만 충분히 계획했던 진도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캔슬랑 어제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 진도 끝낼 수 있겠어요? 했는데 지금 담배 있으세요? 자, 이제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아니면 몇 개? 한 개. 네, 한 개에서 만난다는데 우리가 내일 아마 요거 정도 하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 한 개가 만난다라는 요 상황이 얘들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요래요. 어떤 원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직선이 있는데 얘랑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느낌 오시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우리가 스치듯 지나갈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럼 스치듯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1학기 때도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에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나에서 만나는 걸 제호해 우리가 뭐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할 내용이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건 여러분들의 2학기 중간고사에서 아마도 등급을 결정할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럴 때 요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가 무슨 점? 접점.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뭐 중딩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 자, 접점에서 중심까지 연결을 하면 자, 요 선의 접선과 항상 무슨 관계? 네, 요거는 제가 굳이 부연 설명 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의 상황은 요렇게 원이 좀 있으면 아, 우리가 문제를 안 풀어봐서 조금 여러분들 빡세겠는데? 아, 숙제 빡세시겠는데? 줄일까요? 조금 제가 줄일게요. 알겠지?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직선이 이런 식으로 푸슝푸슝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요거는 좀 명심해 주세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풀이의 길이 설사 이거랑 다르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무조건 항상 중심이랑 규정. 그게 그 말이잖아. 수발. 이 얘기한 거야? 자, 중심에서 밑으로 우리가 수선의 발 좀 내리고요. 그 다음에 길이 같다. 요렇게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만나고 있는 교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중심과 연결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준비를 무조건 할 거예요. 다시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 이유불문 수선의 발 내리고 길이 갖고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만든다까지는 그냥 무조건 항상 하는 루트로 이해되셨죠? 설사 저렇게 안 풀어도 그냥 무조건 할 거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의 한 100문제 중에 95문제가 그렇게 하면서 풀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갈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요렇게 원이 있으면 그냥 직선이 요런 식으로 안 만나고 훅 하고 가면 되는 거겠지 뭐. 그림의 상황적으로 보면 근데 요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구현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2차 함수도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가 있었잖아. 그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써먹었던 도구가 판별식이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식으로 좀 전환을 할 건데 우리는 이때는 판별식을 쓰지 않습니다. 판별식을 쓰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내용 중에 뭘 쓸까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볼게요. 맞아요. 자, 우리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배웠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를 잠시 D라고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판별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쓸 거고요. 우리는 특히 원에서는 무조건 D랑 R만 좀 비교할 거야. 그럼 가볼게요. 외우는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한 번만 생각하면 돼. 자,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반지름이 더 뭐했기 때문에? 네, 작았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랑 R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작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에서 반지름이 더 뭐했긴 해? 네, 크기 때문에 우리가 푸슝푸슝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만약에 접해요. 그러면 D라고 하는 녀석과 반지름이 뭐해서? 네, 같기 때문에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응. 판별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야, 판별식도 나와 있겠지. 판별식으로 풀어도 물론 돼요. 물론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해보면 그게 계산이 조금 더 길 거라서 판별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 쌤이 아마 내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다만 원이 몇 차식이었죠? 2차식. 직선이 1차식이었기 때문에 우린 2차 1차를 연립하는 건 1차를 2차식에 대입하는 게 기본 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당연히 써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판별식으로 썼을 때 답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판별식으로 썼을 때는 계산이 좀 길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로 갈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제가 조금만 좀 줄일게요. 그냥 요 정도 개념을 숙지만 한 상태로 내일 좀 오시고 숙제는 32쪽 10번까지만 좀 합시다. 선생님 그럼 숙제가 너무 정리하라고 하면 빨리 마플로 연습하세요. 앞쪽 내용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